국내 대형 IT 기업 가운데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을 꼽아봐라 하면 대부분이 카카오를 이야기할 겁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만들었고, 그 클레이튼 안에서 사용하는 기축 통화로서 가상화폐인 클레이를 운영하고 있죠. 카카오가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올지 모르는 블록체인 시대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카카오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생각보다 깊숙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직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미래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가 정말로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록체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업이 좀 더 느끼기에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는 이 가상화폐인 클레이를 이용해서 디파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뭐냐?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가상화폐의 특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디파이란 말뜻 자체가 Decentralized Financial,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이 금융사업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예금, 대출, 보험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을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가상화폐를 예금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내가 예금한 가상화폐에 따라서 나한테 다른 가상화폐든 그 가상화폐든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대출이나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도 있지만 담보대출도 있잖아요. 이 담보가 바로 가상화폐인 거예요. 담보로 가상화폐를 맡기면 바로 나한테 원화로 대출금을 쏴준다는 거죠. 보험 역시 보험금을 이 가상화폐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지금 가장 관련이 깊은 서비스는 바로 예금 서비스입니다. 가상화폐를 예치하는 이 행위를 예금이라고 안 하고 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클레이 스왑, 그 다음에 클레이파이, 클레이모어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바로 이 클레이를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클레이 스왑의 예치금은 무려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카카오가 이 여러 스테이킹 서비스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그냥 카카오는 판을 깔아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더니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앱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카카오가 깔아놓은 클레이라는 판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의 목표는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세상에서 새로운 플랫폼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디파이 서비스는 카카오의 이런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만 들으면 약간 김새기도 해요. 카카오가 직접 뭐 하는 건 없을까? 카카오가 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긴 한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아마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는 지금 금융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두 개가 이 카카오 금융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안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뜬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받기 엄청 쉽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디파이가 들어간다. 내가 갖고 있는 클레이를 그냥 카카오뱅크에 쏘기만 하면, 담보로 이제 주기만 하면 이 뭐 신용심사 이런 거 필요 없이 나한테 대출금이 원화로 계좌로 딱 나오는 거죠. 아니면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보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험금을 클레이로 납부하는 서비스는 어떨까요? 심지어 카카오페이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클레이와 접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서비스들은 현실의 금융과 가상화폐가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같은 게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소 규제 같은 것도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사업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가상화폐 이 가치 등락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레이가 1클레이가 2,000원일 때 1,000클레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다. 근데 갑자기 클레이 가격이 500원으로 폭락했다. 그러면 내 담보 가치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갑자기 급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디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만 보더라도 가상화폐와 금융 서비스의 결합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했던 보험 서비스나 이 대출 서비스 같은 거 외국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카카오가 정확하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어떤 금융 사업을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카오의 금융 사업이라는 이 청사진 안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카카오 금융사업의 한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금융사업, 디파이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였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업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NFT는 원래로서는 이 소유권 같은 걸 주장하기 어려운 디지털 재화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디지털 재화라는 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복사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이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 파일의 소유권이 내 거다라고 새겨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 NFT예요. 그렇다면 이 NFT로 뭘 할 수 있냐? 바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게임에서 어떤 드래곤, 용을 키우고 있어요. 그 용을 내 전자지갑으로 꺼내가지고 이거를 막 친구한테 전송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사람들한테 팔고 돈을 내가 받아요. 이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실제로 이 사업은 카카오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라운드 X에서 개발한 이 크립토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핸드폰 열어서 카카오톡 한번 봐보실래요? 카카오톡에 전체 서비스 들어가셔서 거기 맨 아래쪽에 보면 클립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클립이 카카오의 이 전자지갑 서비스거든요. 이 크립토 드래곤이라는 게임에서 내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키우고 있던 드래곤이 NFT가 돼서 내 전자지갑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이거를 내 맘대로 사고 팔고 전송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전자지갑에 있던 이 NFT 크립토 드래곤을 그대로 게임 안으로 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게 게임 아이템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 배우 하정우 씨가 그린 디지털 아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서 경매에 붙였어요. 이 NFT 디지털 파일이 팔린 거예요. 그림이 팔린 게 아니라 5,710만 5천 원에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얼마에 팔렸냐? 바로 47,000클레이에 팔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는 이 7월 29일에 디지털 작가 미상, 작자 미상할 때 미상 아니고 작가 이름이 미상입니다. 이 미상의 디지털 작품 999개를 NFT로 판매했어요. 이게 1억 989만 원어치가 이 30분 만에 팔려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클레이튼은 이런 뜬구름 잡는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니라 거의 무슨 미술품 경매장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NFT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 경매 분야라고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이 두나무가 서울옥션과 최근에 이 NFT를 활용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NFT의 활용 가능 영역은 사실 점점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증서의 영역까지 발을 뻗고 있죠. NFT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보안성이 뛰어나죠. 이것만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인증서입니다. 어떤 상품이 진짜 진품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인증서를 이 NFT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신세계의 쓱닷컴에서 바로 이 NFT를 활용한 명품 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증서 역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진행됐죠. 전부 다 카카오가 깔아놓은 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 이 NFT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이거랑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알렉스 라미레즈 말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와 이 친구들의 방구 소리를 모아가지고 이게 52분짜리 음성 파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에 NFT를 적용한 다음에 이거를 경매로 팔았거든요. 이게 4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52분짜리 방구 소리가 48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말리스는 이 파일이 낙찰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은 터무니없다. 본질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은 이 NFT의 가치가 이 투기 자산으로 변질되면서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NFT라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NFT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는 뜻이죠. 카카오 역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스케일이 좀 큰 얘기입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이 가상화폐가 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의 기본은 탈중앙화죠. 하지만 최근에 제도금융권,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 가상화폐의 탈중앙화라는 특징은 빼버리고 보안성과 위조 불가능이라는 특징에만 집중해서 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카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참여한 그라운드X 컨소시엄은 8월 23일 네이버 컨소시엄, SKCNC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3단계 모의 실험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규모가 큰 얘기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원화를 병행하게 될지 아니면 혹시 아예 대체하게 될지 이런 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통화가 된다면 이 통화를 관리할 지금으로 치면 은행 같은 데가 필요해지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에 은행 같은 데가 되려면 이 디지털 화폐 기술을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카카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참여한 디지털 화폐가 이 통화가 됐을 때 이 카카오는 이 새로운 세상의 제1금융권이 될 수 있는 셈이죠. 지금 이미 제도권 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디파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가상화폐 쪽에서는 디파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는 카카오가 이 CBDC, 이 양쪽에서 모두 카카오가 플랫폼을 제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카카오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벌이고 있는 일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카카오가 이 판을 깔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여전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은 매우 큽니다. 가상화폐만 본다면 당장 정부가 이번 달부터 가상화폐 조이기를 시작하죠. 거래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변동성도 너무 크고 CBDC 역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을 보더라도 블록체인이 문제는 없는데 일단 신기술을 만들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체인이 과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국내 IT 기업 가운데서 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굉장히 앞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카카오가 바라고 있는 블록체인 오아시스가 이 신기루에 불과할지 아니면 카카오의 사업을 넥스트 레벨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 카카오가 과연 이 메신저 플랫폼 지배자를 넘어 이 블록체인 플랫폼 지배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